네, 안녕하세요. 본질을 보는 DH입니다. 오늘은 남자끼리 얘기하는 여자. 자, 이런 주제는 보통 영상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계속 연애가 되질 않고요. 원하는 남자 근처도 못 가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내 연애와 결혼에 있어가지고 더 득이 될 테니까요. 자, 또 이런 영상 만들게 되면 일부 멍청한 사람들은 제가 여자를 싫어하거나 뭔가 혐오를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여자 싫어하지 않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멍청하면 남자든 여자든 싫어하니까 곡해하고 확대해서 가지 마시길 바라고요. 주변에 남사친이 없거나 남자 자체가 없으면요. 이게 남자들이 생각하는 현실 여자니까 좋은 얘기가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유튜브 하고 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댓글과 상담으로 보이던 얘기가 요즘 남자들 계산적이다 이겁니다. 요즘 남자들 계산적이고 야갔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보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제가 그런 댓글 고민이 많길래 영상으로 이미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여자는 더 야갔다. 여자는 옛날부터 야갔다. 이런 내용을 말이죠. 자, 우리 부모 세대처럼 여자가 보다 편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시절은 지나갔고요. 누구에게는 이제 다시는 못 온다. 이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 영상의 골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빠르면 내가 20대 후반, 보통은 30대 초중반 이후에 남자가 생각하는, 그리고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이 나이대 남자들이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입니다. 자, 먼저 짚고 갈게. 여기서 말하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외모나 직업적으로나 모든 게 비교적 안정이 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자 만나는데 문제가 없고 여자의 아쉬움이 없는 그런 상태의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엄청 하고 싶어하고 결혼을 엄청 하고 싶어하는 이런 남자는 비교적 여기에 해당이 덜 됩니다. 여자 입장에서 예전보다 남자들이 야갔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 첫 번째로는 이전 세대 남자들보다 그냥 해주는 게 없어졌습니다. 40대 남자, 50대 남자들이 비해가지고 여자기만 해서는 해주는 게 적어졌다 이겁니다. 20대, 30대 더 밑으로 내려가서 10대는 그냥 더 볼 것도 없고요. 20, 30대 남자가 극혐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스윗남인데요. 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여자라고 잘해주는 이런 남자들, 같은 남자 입장에서 극혐한다 이겁니다. 속으로는 비읍시읒이라고 생각해요. 자, 얼핏 봐서는 배려 같아 보이지만 그냥 남자가 져줘라, 심하면 그냥 굽혀라, 이런 느낌을 주는 남자들요. 남자 입장에서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만약 이걸 보는 사람 중에 당신이 남자고 본인이 여자한테 이런 스윗남이라고 해당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면은 당장 때려치우세요. 그런다고 연애 못하고요, 여자한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는 어차피 그런 남자 싫어합니다. 그건 하나의 옵션일 뿐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본질적으로 그 여자가 당신을 사랑해주지도 않아요. 말이 좀 셌지만 여자라서 그냥 봤던 것들, 내가 그냥 여자기만 해가지고는 무의식 중에 누릴 수 있었다, 이런 것들 이제는 해주질 않는단 말입니다, 남자들이. 근데 이건 이러한 스윗남들과 더불어서 근 10년 동안 퍼진 주장과 사상들 때문에 남자들 사이에 반감이 심해졌거든요. 같은 여자들 때문에 같은 여자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또 100세 시대니 뭐니 해도 생물학적으로 결혼을 할 시기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대로 연애 결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자의 전성기는 당연히 남자보다 생애 이른 시기에 자리를 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같은 경우, 비슷한 경우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이 어린 여자가 남자들 입장에서는 더 선호될 겁니다. 모든 조건이 좋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자 입장에서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거는 30대까지가 가장 그래도 최대한 쳐줄 수 있는 그 시기다. 그러니까 여자 전성기는 30대다 40대다 하는 이런 여자들끼리 하는 소리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정신 승리하는구나, 그냥 또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구나, 이러고 맙니다. 물론 남자가 생각하기에도 40대 여자도 멋있네, 아름답네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만나보거나 사귀려고 하는 생각과는 별개다 이겁니다. 사람 자체로는 멋있네 할 수 있지만 연애할 생각은 안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연상연하가 늘었고 막 연예인들 보면 막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런 연하와도 결혼을 하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어쩌면 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장나라도 아니고요, 김연아도 아니니까요. 이 얘기를 달리 보면 30대 40대 여자들, 남자 입장에서 그냥 여자의 나이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후려치기를 해버린다. 자, 단적인 예로 소개를 받는 걸 예를 들어 봅시다. 남자의 경우에 예쁜지 몇 살인지 이걸 물어보지 뭐한데 이걸 먼저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사람이래, 몇 살이래, 이렇게 되지만요. 자, 그만큼 이제 남자가 이성을 볼 때, 여자가 이성을 볼 때 다르단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남자 입장에서 그 여자의 생김새,
그리고 그 여자가 몇 살인지 이게 여자 입장에 보다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이게 여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소개를 받는데요. 30대 여자의 경우에 남자 키가 170인 남자를 소개받는 그런 느낌이고요. 40대 여자를 소개받는 거는 160인 남자를 소개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갑자기 확 오지 않습니까? 자,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고 성격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비율이 어떻고 이런 거 관심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소개하면 몇 살인데? 35? 40? 그럼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성적 끌림 자체가 생기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나이라는 수치가 호감 억제기로 강력하게 작동을 해버립니다. 왜?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소개받는데 남자 잘생겼네 뭐하네 뭐 돈도 잘 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다 했어. 근데 키가 160이래 170이래 이러면 어때요? 갑자기 확 반감되지 않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수치가 주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여자 나이가 35이래 40이래 이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확 꺾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 나이를 모르고 시작하거나 다른 큰 매력을 남자가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면 이 연결고리가 뭐라도 있는 게 아니면 시작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둘이 꾸준히 뭔가 시간을 보낼 계기 자체가 없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로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160에 못생긴 남자를 보고 사귀고 싶은 남자구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여자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작아도 매력이 있네, 못생겨도 매력이 있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자, 이런 마당에 어찌저찌 시작이 되었는데 만약 20대처럼 연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앞서 전제한 상황의 남자들, 나 아니어도 여자 만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남자, 그리고 여자가 많은 남자, 뭐 조건이 좋은 남자 이런 남자가 왜 그걸 맞춰주면서 연애를 하겠습니까? 내가 돌았니? 이런 연애를 하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겠어요? 여자가 20대가 아니니까요. 어리지가 않으니까요. 자, 10대는 10대의 연애가 있고요. 20대는 20대의 연애가 있고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또 5, 60대 중년들은 또 거기에 맞는 연애가 있습니다. 답답한 게 시장이 네모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네모가 되지 않고는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고 네모 모양인 듯 싶기라도 해야 알아봐줄 사람이 있는데 나는 끝까지 동그라미 세모로 살겠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감당할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내 성에 차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그랗고 세모인 것에 맞춰줄 그런 사람을 찾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자기만 해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10대, 20대 초반이 피크고요. 중반부터 점점 내려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0대 초반 중반까지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점이 언제 오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에 연애 결혼에 있어가지고 인생 전반기에 전성기가 몰려있다. 이게 현실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남자들 인식이고요.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연애하라고 하는 겁니다. 연애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말이죠. 내가 준수한데도 나이 많은 거 하나만으로도 후려치기 당하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랑 똑같은 여자인데 걔는 단지 어립니다. 근데 그걸로 나랑 비비려고 해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도 짜증나잖아요. 내 나이가 30이에요. 근데 22살의 여자가 있네요. 근데 그 22살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그냥 학생이야. 근데 30살에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고 20대를 열심히 보내가지고 내가 뭔가 이룬 게 있어. 그래서 나 남자 만나볼래요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22살의 여자가 내가 더 우위에 있지롱 이렇게 나와봐.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관리 정말 열심히 하고요. 안정적인 상황인 그런 키가 160인 못생긴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자 입장에서 이성적 매력을 못 느끼는 것 마찬가지로 연을 맺기 전에는 남자 입장에서 아무리 여자가 나 관리 잘했다, 열심히 살았다 이런 걸 어필을 하더라도 160에 못생긴 남자,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시각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열심히 살았다? 근데 뭐 40인데, 근데 뭐 35인데, 근데 뭐 30인데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서글픈 현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그리고 나이로부터 자유로운 여자는요. 애초에 10대, 20대 때부터 같은 여자들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여자 나이 얘기를 해보면 나이 때문에 무조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제 30이라서, 내가 이제 35이라서, 곧 40이라서 그래서 남자한테 어필이 안 됐나 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이 자체가 싫으니까. 지금 앞에 나온 얘기들처럼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봐요. 비단 내가 나이만 걸렸는 게 아닐 겁니다. 보통은 그 이상의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복합적이거든요. 그냥 내 말과 행동 자체가 이상해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겁니다. 자, 여자 입장에서 제일 듣기 싫은 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길게 말이죠. 그래도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은 보통 여자보다는 남자를 이해할 마음이 있고 가능성이 높은 여자입니다. 다음은요.
전통적인 가족 구성원 역할이 깨졌다 이겁니다. 자,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뭐 살림을 살고 이런 교과서에나 볼 것 같은 이런 상황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주된 경제 활동을 남자가 할 때 해당하던 말이지요. 근데 여자가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사회가 여자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시절 얘기였는데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어. 여자의 능력 발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자녀를 원하는 경우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일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능력 있는 여자들은 출산을 해서도 열심히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더 위로 올라가고요. 출산 안 하고 결혼 안 하고도 승승장구할 여자들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일단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주된 경제활동을 남자가 할 때 해당하던 말입니다. 여자의 능력 발휘를 사회가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일에 애착이 없거나 결혼을 하면 바로 일을 관둬버릴 것 같은 여자면 남자 입장에서 바로 제껴버리게 됩니다. 주변을 보면 이상하게 결혼을 하면 일을 관둬버리는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예? 많단 말이에요. 물론 전문직이거나 뭐 또는 복직이 쉬운 경우거나 아니면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복직을 해서 얼마든지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을 관두더라 이겁니다. 그 말은 또 달리 보면 그 여자의 일이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결혼을 해가지고 일을 관두겠다. 자, 출산이라도 하게 되면 이해를 하지만요. 그것도 아닌데 결혼을 취직으로 생각했는지 결혼하면 일이 관둬버리는 경우들은 보통은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일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명분인데요. 그걸 왜 결혼 후에 풀려고 하냐 이겁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하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똑같이 받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뭔가 가정에 이 경제적인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남자 몫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기저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날 먹여 살릴 남자가 나타났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가능한 걸 겁니다. 복직이 되지 않는 다수의 직업군이라면 그냥 그대로 쭉 쉬는 거예요. 그냥 남자 앞에서 결혼하고 나서 나는 일 쉬고 싶다. 이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빼박이 됐다 싶으니까 본성을 드러내는 거. 이런 경우들입니다. 결혼을 자기 인생 도피로 생각하는 그런 여자들 요즘에 남자가 절대 선호할 수 없습니다. 완전 기피해버린단 말이에요. 대가를 바라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이런 남자들이 늘어난 현실입니다. 하다못해 지금은 국방의 의무까지 져라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그런 남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다자녀를 원하는 게 아니면 주부인 여자를 선호하는 경우는 덜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남자가 이제 주부를 원하려고 하면요. 자기가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집안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그냥 집에서 노는 꼴은 보기 싫어요. 그리고 이게 되려고 하면 여자가 학벌이 좋거나 집안이 좋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로 그게 아니면 남자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의 여자의 학력이 있거나 여자의 직업이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남자가 여자가 전업주부를 했으면 한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요. 말이 좋아 전업주부지 살림을 굉장히 프로처럼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자 입장에서 그냥 사회생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팔자 좋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애초에 전제한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가 상황이 좋고 여건이 괜찮고 이래가지고 여자 만나는데 다른 문제가 없어.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덮어두고 가는 것들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전업주부 하겠다고 하면요. 가사 일을 잘하든지 가정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내가 신경을 쓸 게 없게 하든지 그리고 남자 집안 여자 집안에 어른들한테 잘하고 이런 여자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즘에 사회 반대급부로 나오는 게 자격지심이 많아진 남자입니다. 남자들의 자격지심이 늘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잘난 여자도 많고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여자가 많으니까 남자 입장에서 더 떵떵거리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에게서 열등감을 느끼는 남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자 입장에서 야같다고 표현하는 그게 들여다보면 남자가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 남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앞선 조건을 가진 남자들요. 윗대 남자들이 바보 같아 보인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는 책임감으로 퉁쳐서 말하는 거지만 들여다보면 자기 혼자 희생하고 있는 그런 결혼 생활, 별 애정 없는 상황에서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걸 꾸역꾸역 남자가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나한테도 그런 미래를 가져다 줄 여자 애초에 왜 만나? 이 여자도 그럴지도 모르는데 이래서 걸러버리는 거예요. 한때 퐁퐁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 등장했고 유행을 했었죠. 자, 근데 이건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냥 명사화가 됐다 뿐이지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퐁퐁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초점을 뭔가 남자가 고소득을 해야지만
퐁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자가 놀 건 놀 거대로 다 놀고 결혼은 본인보다 소득이 높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든 뭐가 됐든 본인보다 좀 더 안정되고 풍족한 상황에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 그리고 애정이 없다는 거, 이게 기반이 됩니다. 애정 없는 결혼, 이게 퐁퐁인 거예요. 그냥 애정 없는 결혼은 다 퐁퐁인 거예요. 자, 애정은 없는데 내가 결혼을 해야겠고, 지금 만나는 이 남자가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내 나이에서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시작을 하고 인연을 맺고 관계를 쌓아가지고 결혼까지 얘기가 나오는 그 과정을 다시금 가는 것보다는 이 남자 정도면 나쁘지 않다 싶고, 근데 애정은 없어 그렇게까지. 근데 결혼을 해야겠어, 주변에 다 결혼해버려가지고 불안해.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면 퐁퐁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자 입장에서도 불행하고 남자 입장에서도 불행합니다. 와이프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합니까? 남은 본인 인생에 책임을 가지고 내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남자를 배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자, 애정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남자 소득 수준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이게 퐁퐁이랑 단어로 명사화됐을 뿐이지 원래도 있던 거다. 자, 지금도 어디선가 많이들 하고 있을 거고요. 어디선가는 많이들 하기 싫어하는데 모르고 또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자가 머리를 쓰네? 그럼 나도 쓴다. 이런 남자가 늘었습니다. 자, 20대 때 놀 건 다 놀고 나이 30 초중반 먹고 나서는 정착은 나한테 하겠다고? 어림도 없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남자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놀 거 다 놀고 나한테 시집을,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만큼 결혼을 해서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맞나 싶은 이런 얘기들을 남자들이 보고 들으니까 여자를 더 깐깐하게 보게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아직도 남자가 여자를 보는 게 더럽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각형이면 된다, 이런 느낌이라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정사각형이어야 돼, 나는 직사각형이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여전히 계산기를 여자가 더 두드린다 이거예요. 결혼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산기를 덜 두드리는 여자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가 갖춘 게 많아서, 또는 정말 낭만 찾는 여자들 있죠. 현실보다, 조건보다는 정말 그 남자와 같이 있으면서 그 남자와 하는 게 좋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 남자가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남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남자와 같이 하는 그 행위 자체, 삶 자체가 재밌고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 아니면 없다. 자기가 갖춘 게 많은 이런 여자의 경우에 자기 취향을 따지는 쪽이에요. 근데 이 취향을 충족시키는 남자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상한 여자가 많아졌고요. 결혼의 메리트를 모르겠다. 그리고 남자를 대우해주는 여자가 더 없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야근 여자를 떠나가지고 이상한 여자가 많아졌다. 이게 핵심이에요. 남자도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런 이상한 사람이 많아졌나, 이런 상식 밖에, 교양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나 싶은 그 박살난 주된 이유를 저는 박살난 가정교육과 그리고 타인의 삶을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대한 거, 이걸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 자, 예전 같으면 그냥 인터넷 드라마 이 정도라 가지고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그냥 현실 모르는 소리 하네, 아유 답답한 여자네, 그냥 이러고 말았다고 치면요, 지금은 이 사고방식 자체가 이상해졌어요. 이상한 사고방식을 한다 이거예요.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커뮤니티를 하네. 이런 건 남자가 모르고 속아서 결혼하지 않는 이상, 제정신인 남자가, 앞서 말한 그런 조건의 남자가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간의 낌새만 느껴져도 다른 이유를 대서 손절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연애와 결혼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한 방해물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남자들이 그걸 싫어한다고요. 결혼은 고사하고요, 연애도 안 하고 심지어 못하고 있는 그런 여자가 뭔가 결혼과 시댁과 친정 이런 거에 관련된 글들만 쭉 모여있는 그런 카테고리들을 계속 접합니다. 그러면 나는 시댁의 시욕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댁의 시욕 관련만 든 게 나와도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마치 야동에 빠져가지고요, 현실 여자에 대해서 감을 잃은 그런 남자들처럼요. 하지도 않고 사서 걱정을 하고요,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망상을 합니다. 그리고 확증 편향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이런 남자 이럴 것이다. 뭘 만나봤냐고요. 얼마나 깊게 만나봤냐고요. 네. 실제로 겪은 게 아니라 들은 거야. 간접적으로 남들 얘기를 다 들은 걸로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해버리고 오판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한단 말입니다. 거기다 이제 남자 입장에서 결혼이 주는 메리트가 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이런 남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출산을 제외하고는 남자가 못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살림은 귀찮고 번거로운 거지 성격이 깔끔하고 부지런하면 그만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냥 돈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만 쓰면 밥도 식단 프로그램들을 갖춘 업체들이 꾸준히 알아서 배달해 줍니다. 하다못해 배민으로 시켜 먹으면 그만이고요.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에도 로봇 청소기도 있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건조기가 하고, 에어드레서가 해주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내가 왜 나한테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결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위험 부담을 지녀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는 남자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녀를 원하는 남자가 아니면 결혼을 원하는 여자 1순위는 경제적 안정인것과 달리 앞서 전제한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 경제적 순위가 1순위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이 가져다주는 다른 부차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보통 정서적인 만족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다줄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파생된 건데, 여자 대우를 해주는 남자보다 남자 대우를 해주는 여자가 더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젊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서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남자들에게는 그 서로 의지할 나이 굉장히 먼 미래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혼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먼 미래의 가치를 위해 가지고 현실의 만족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 이런 거 싫다. 이런 생각 없다. 이런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여자와는 시작을 안 하거나 연애에서만 그치려고 하는 남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발목 잡을 것 같은 여자와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면은 해서 했는데 안 한다 이거예요. 네. 이런저런 이유로 메리트가 줄어버렸으니까요. 자, 앞서 말한 것들요. 다 종합하면 감정만 앞서는 그런 연애를 하는 남자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냉정해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산기 두드리는 이런 남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영상에서 또 말합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여자고 감정적인 여자고 하더라도 여자가 일평생에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거는 본인 결혼 앞두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찌 보면 여자는 그냥 쭉 평생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데 결혼할 때만 딱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객관적으로 상황 바라보려고 하고 계산기 두들기고 이렇게 된다라는 말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경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남자들 입장에서 꺼려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감정만 앞서서 연애를 하려고 하는 남자가 줄어드니까 내가 만날 남자가 갈수록 날 따져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비교적 최근에 생긴 현상이고요. 물론 앞으로 심화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남녀 모두 결국에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다만 과거보다 여자 입장에서 더 이기적으로 하려고 하던 것들을 남자가 봐주지 않는 게 현실이 된 게 어찌 보면 정확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현명한 남자로 가면 결국에는 그런 남자가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재밌고 대화되고 행복한 그런 여자고요. 방점을 찍겠다고 하면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도 최고로 칠 여자라는 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낭만을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인 겁니다. 자, 만약 이 영상을 보는데 나도 안 해, 난 남자 안 만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요. 아쉽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까보면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본인과 같은 남자를요. 그리고 내가 연애를 안 해 이러고 지나왔지만 그 아까운 시간 연애를 못해서 날려버린 그런 경우를 합리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남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내 인생에서 만나기 힘든 상대를 만나게 되는 운이 따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만 쓰고 재고 이러면 결국 그런 남자는 못 만납니다. 자기 같은 사람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현실은 할 사람 다 하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어요. 인터넷에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뭐하러 하겠어요. 자랑할 거 아니면. 그래서 보이는 게 안 좋은 게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집구석, 안 좋은 커플, 안 좋은 부부관계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경험으로 내 직관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어가고 완성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행복하려고 하면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을 용기 없이 행복해지겠다. 이건 욕심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력 없이 완성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남녀 관계에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내가 안착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극소수에게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커플이 어딨어. 우리는 정말 잘 만났어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 역시도 막 사랑을 막 때려 부어주고 이런 정말 축복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인내, 배려, 이해 이걸 계속해야 돼. 끊임없이 해야 되는 힘든 과정입니다. 애석한 건요. 남녀 모두가 만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가치는 올리고 상대 가치는 내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들 사랑하고 싶어 해요. 예. 근데 저는 이 사랑에 내 이 외로움을 상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달리고 싶다, 돌고 싶다 하는 이 마음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행복해져야겠다 싶으면 연애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거고요. 그냥 나 더 속 편하게 자유롭게 살련다 이러면 혼자 있는 게 제일 나아요. 연애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속 편해. 뭘 선택하든 다 내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들 잘 하시길 바라고요.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는 말 안 합니다. 여자들도 남자 앞에서 말 안 하잖아요. 자기가 가장 솔직할 수 있는 거는 자기 혼자 있을 때밖에 없어. 상대 앞에서 아무리 솔직하다고 하는데 100%다 솔직하다? 저는 그런 인간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긴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멤버십 분들 고맙고요. 아무튼 좋은 연애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다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러면은 더 좋아진다고요. 가급적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